자, 이제 알릴자리 비알 라디칼 치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에서 배우신 알케인의 라디칼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알켄의 라디칼 첨가 이 반응하고 좀 또 별개로 좀 다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뭐 어차피 라디칼에서 나오는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라디칼들은 기본적으로 균일 분해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 스타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일단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알켄의 라디칼 첨가 반응만 그 결합 에너지와 좀 상관없이 파이 결합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또다시 알케인의 라디칼 치환처럼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의 그 결합 에너지 요거 하나만 딱 구분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알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배우신 바대로 알릴 자리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요, 이중결합의 그 바로 옆자리, 여기가 바로 알릴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알릴 자리의 특성은 이미 2단원에서 소개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라서요, 여기서도 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소하고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sp3 원성 탄소, 이 자리가 바로 알릴 자리예요. 알릴 자리고, 파이 전자들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양옆에 파이 스타 오비탈이 있다고 했었죠. 이 파이 스타 오비탈들이 어찌됐든 전자 밀도가 낮은 오비탈이라서 옆쪽에 있는 시그마 결합에 이 시그마 전자들이 미세하게나마 전자를 이쪽으로 살짝 빼앗기는, 그래서 오비탈이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시그마 결합보다 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미 2단원의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sp3 원성 탄소에 붙어 있는 어떤 시그마 결합보다도 알릴 자리에 있는 C와 H의 결합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릴 자리의 수소는 이웃 자리의 파이스타 오비탈과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로 인해 결합 에너지가 작다. 방금 했던 얘기고요. HBr 사용했을 때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Br 라디칼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Br2나 NBS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용액 안에 H 플러스 같은 게 없어요. 따라서 알켄의 라디칼 첨가에서처럼 파이 결합이 먼저 끊어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Br 라디칼이 이 화합물에 가서 충돌을 할 때 가장 충돌하기 쉬운 쪽은 탄소 쪽이 아니라 수소 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 골격의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수소들이 주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원자들과 충돌하기가 가장 쉬울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분자 내의 수소 중에서 가장 결합 에너지가 작은 알릴 자리의 수소가 균일 분해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도 Br은 굉장히 그 탄소 차수별로 선택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3차 탄소보다도 더 알릴 자리가 결합 에너지가 더 작아질 수 있는 자리라서 주로 알릴 자리에서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릴 자리 라디칼은 파이 결합과 공명을 일으킨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반응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길다란 알켄이 있습니다. 이런 알켄이 있는데 이 알켄에다가 그냥 Br2 이런 거 해주고 빛을 쪼여주거나 이런 것도 해주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여기다가 NBS하고 빛을 쪼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라디칼 반응을 진행시켜 버리면요, Br 라디칼이 나타나 가지고 이 Br 라디칼이 이 sp2에 붙어 있는 수소들, 이런 수소들은 어차피 결합 길이가 sp3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응이 일어날 리 없는 자리고, 다른 sp3 원성 탄소들 중에서도 그나마 여기 알릴 자리가 제일 결합 에너지가 작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Br 라디칼이 여기에 충돌했을 때가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자리에 라디칼이 생겼죠.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라디칼은 공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라디칼이 생긴 이 자리도 sp2 원성이라서 옆에 있는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sp2 원성하고 동등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 결합이 이동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개의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때 1, 3번 위치에 이웃 치환기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치환기가 적은 쪽에 라디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내용을 써놨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파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 sp2 원소이니까 피오비탈들이 이렇게 하나씩이겠죠. 피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 옆에는 수소들만 있고요. 반대쪽 이 옆에 알릴 자리가 또 피오비탈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라디칼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근데 그 옆에 만약에 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알킬 그룹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전자들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1, 2, 3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건데 요 1번 자리에 있는 전자는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수소들하고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번 자리에 있는 전자 역시도 좌우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3번 자리도 좌우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알킬기에는 어쨌든 시그마 결합들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엔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3번만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서 전자들이 동등하게 막 움직이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 건데 1번하고 2번 사이의 거리는 뭐 그냥 애초에 있었던 그 거리 그대로 있을 텐데 2번하고 3번 자리에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3번만 밀린다고 그랬죠. 이쪽에 전자를 밀어붙이니까 3번만 이 방향으로 가까워지게 되니까 1, 2번 사이보다 희한하게도 2, 3번 사이의 파이 전자들이 더 거리가 가깝게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에 파이 결합이 어디에 생길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그냥 H만 있어요. 이렇게 H만 있는 자리는 전자를 밀어줄 효과가 하나도 없고 알킬기는 전자를 밀어붙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가 파이 결합이 되고 여기는 홀 전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겠네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 3번 위치에 이웃 치환기 개수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치환기가 더 적은 쪽에 라디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여기 그림도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는 좀 있으니까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시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이중결합이었다고 합시다. 여기가 이중결합이었고 여기 알릴 자리, 여기 라디칼이 생겼어요. 근데 알릴 자리 라디칼이 생기는 순간 여기도 sp2, 여기도 sp2, 여기도 sp2가 되니까 피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전자 밀도는 다 동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 밀도는 다 동등한데 이 수소 쪽에는 아무런 결합선도 뻗어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 오비탈 안에서 막 이렇게 무작위하게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옆쪽으로 전자들의 반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3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만약에 알킬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알킬 그룹에서 전자를 밀어붙이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탄소 사이에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건 똑같은데 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중에서 1, 2번 사이가 원래 파이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 3번 사이의 거리가, 전자들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은 2번하고 3번 자리에 있는 전자들이 양쪽 탄소 원자의 핵 전하를 동시에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결합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가 파이 결합이 되고 요것만 라디칼이 될 확률이 높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칼들은 다 앞으로 이 방식대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이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반응에서도 만약에 라디칼이 공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이 이론대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세 개의 홀 전자들 중 이웃 치환기에 의해 전자간 반발이 생기는 위치에서만 전자의 치우침이 발생하는 거고, 옆 그림의 가장 왼쪽 피오비탈 전자만 가운데 피오비탈의 전자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과 가운데 피오비탈 사이에 전자들의 거리가 가까워서 파이 결합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좌우가 대칭이에요. 이 파이 결합을 기준으로 여기도 둘 다 똑같은 알릴 자리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둘 중에 한 군데 아무데나 반응이 가도 되겠죠. 그래서 라디칼이 생성되고
공명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 어차피 생성물이 똑같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반응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고 파이랍인데 이게 공명을 일으켜봐야 이렇게 되겠죠. 이중결합이 이렇게 가 있고 여기 라디칼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점을 제가 점선으로 지금 찍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분자 구조를 회전시켜 버리면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 결국에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요거 한 가지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알릴 자리예요. 그러면 알릴 자리에 라디칼이 생겨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라디칼이 생겨버리면 이건 공명을 하겠죠. 공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디칼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여기에는 수소만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이 자리에는 옆에 알킬기가 하나 있고 수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킬기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서 이 둘 사이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는 홀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보시다시피 메이저 프로덕트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동등한 자리니까 여기에 라디칼이 생겨도 공명을 해줬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이 나온다는 걸 다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도 보시면요, 길다란 탄소사슬에 맨 끝에 이중결합이 있고, 그러니까 원 옥텐 구조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놓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 자리에 라디칼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수소들이 있는 자리가 라디칼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공명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중결합에 라디칼이 이 자리에 생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요게 생성물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주생성물이냐, 이게 83%가 나오고요. 이게 1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월등하게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말단에 BR이 붙어 있는 확률. 라디칼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제 용액에 있는 다른 BR2나 MBS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BR이 그 자리에 가서 붙는다. 이게 바로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알릴 자리뿐만 아니라 알릴 자리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저 뒤쪽에 또 따라 나올 텐데요.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벤젠고리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길다란 사슬이 있을 때 바로 이 자리, 벤젠의 바로 옆자리, 이 자리가 바로 벤질 자리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벤질 자리는 알릴 자리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벤젠고리에도 파이 결합이 있고요. 파이 스타 오비탈이 있을 테니까 요 알릴 자리랑 똑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여기도. 그래서 알릴 자리와 벤질 자리는 똑같다. 그런데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 반응에서는 만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NBS 집어넣고 빛을 조여주는 이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유사한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벤질 자리 라디칼 치환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 NBS 집어넣고 빛을 조여주는 이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벤질 자리에서만 이렇게 BR이 치환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지질 않고요. 이때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 자리로 BR이 치환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메이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그냥 이 생성물이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공명을 했을 때, 라디칼이 공명을 했을 때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그냥 벤젠고리가 아닌 경우에는 라디칼이 이렇게 생성됐을 때 공명을 하게 되면은 잘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파이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피오비탈이 있고 여기도 피오비탈이 있고 여기도 피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건데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서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에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만 반발을 합니다. 여기는 수소가 하나 있어요. 이 수소는 반발 안 하죠. 그러면 밀어붙이는 쪽이 여기가 더 강한 힘이 작용하니까, 이 두 군데서 작용하니까 이 둘 사이가 파이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벤젠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벤젠고리도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벤젠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피오비탈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여기에도 원래 피오비탈들이 있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 벤젠고리는 뒤쪽에서 또 배우시겠지만 방향족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예요. 이 방향족은 고리 내의 파이 전자가 모두 컨주게이션 됨으로써 매우 대단히 큰 안정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이 바깥쪽, 고리 바깥쪽에 있는 피오비탈하고 공명이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물론 공명은 잘 일어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요게 바깥쪽 전자로 파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에 파이랍이 생겨버리면 이 고리가 방향족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걸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큰 손실을, 에너지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우 큰 에너지의 손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릴 자리는 꼭 이렇게 공명을 두 개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벤질 자리 라디칼 치환 반응은 무조건 어떤 뭐 구조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고 하던 요 벤질 자리에만 비아를 딱 치환시키면 됩니다. 요런 거랑 비슷하게 다른 방향족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뭐 피롤 구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를 벤질 자리처럼 보시면 돼요. 파이그랍의 바로 옆자리. 그럼 이 자리만 치환이 돼요. 또 뭐 퓨란 구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역시 방향족 고리에서 바로 옆자리. 이 자리가 바로 벤질 자리랑 동등한 자리다 해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전부 BR2나 MBS로 라디칼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알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공명도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이 자리에서만 반응이 딱딱딱 진행되겠구나. 굉장히 선택성이 높은 반응이라서 실제로 유기화학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라디칼 반응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여기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 반응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